자,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 요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뭔가 사파가 들어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이제 그 활용이 되잖아요. 그 인간이 로봇을, 또는 뭐 AI를 요즘에는 챗 GPT 막 해가지고 인간보다 막 더 똑똑하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뭐 그런 이제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을 공격하는 그런 미래가 오진 않을까, 뭐 이런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고는 하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 로봇이 굉장히 뭔가 능력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인간만큼의 뭔가 생명체처럼 그런 존재가 된다면 그 로봇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권리 이런 것들 인정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된 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과 같은 그런 권리, 권한 이런 것들을 부여해줘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담고 있는 글이에요. 보자.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와 연결 지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피노키오 어렸을 때 아마 그 뭐 책으로 읽어보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아마 접해봤을 텐데, 피노키오가 원래는 이제 제페토 할아버지가 나무 목각 인형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점점점 인간화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근데 이 피노키오는 처음에 완전히 인간이 되기 전에 어떤 그 특징이 있었냐면, 얘가 거짓말을 하면 코가 이렇게 길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지?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익숙합니다. 뭔가 인간과 가까워지자 인간과 비슷한 그런 실수를 한다든지, 또는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이나 이런 것들 절제하지 못해서 그게 겉으로 코가 길어지는 것으로 막 이렇게 티가 난다든지, 인간화 되어가는 하나의 그 과정을 그런 재미있는 요소로 표현을 한 이야기가 피노키오의 모험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피노키오의 모험, 피노키오의 이야기가 옛날 옛적에 나무 토막이 하나 있었어요 라고 시작하는 카를로 콜로디의 피노키오의 모험이라는, 처음에는 어린이 신문의 연재가 되다가 그 글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엮어 출간을 하게 된 책이 이야기가 피노키오의 모험입니다 하고 소개를 해줘요. 제목에서는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것 같았는데 막상 글을 딱 읽어보니까 피노키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 뭔가 연결을 지으려는 글쓴이의 의도가 있는 거죠. 피노키오 이야기랑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이랑 어떻게 연결 지점을 찾을 수 있는지 찾아 나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 이 작품은 나무로 만들어진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인간적인 실수 같은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 피노키오가 인간처럼 인간과 유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과 유사한 모습, 거짓말을 하거나 뭐 도덕적이지 않은 모습, 또는 절제를 잘 못하거나, 요렇게 하면 그게 코가 길어지는 그런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벌을 받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진짜 사람이 된다는 원래 피노키오의 모험 이야기는 도덕적인 교훈을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다, 동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서 피노키오의 모험에 대해서 먼저 소개로 글을 시작하고 있네요. 처음 부분이었습니다. 피노키오하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인공생명 로봇과 연결 지점을 찾아주어야 한다. 그러나 인공생명의 철학 소제목을 달고 있는 중간 부분 시작할 때 그러나 접속어 챙겨주시고, 그러나 콜로디의 동화를 창조성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인간이라는 창조자의 한계, 피조물이 발휘하는 능력의 역설, 인간을 닮아가는
피조물의 의미 등을 포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를 잘 보니까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다. 여기서 이제 피노키오 입장에서의 창조자는 제페토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창조자 제페토 할아버지가 창조자 입장에 서게 되고, 그 다음 피조물은 창조를 당한 그 대상은 피노키오가 되는데, 근데 그 창조자 위치에 서게 된 이 제페토 할아버지 역시 알고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신과 같은 존재는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한계. 이 목수 제페토의 한계라고 정리가 돼 있네요. 그지? 창조자의 그런 입장에 서 있긴 하지만, 창조자이지만 제페토 할아버지가 창조자이지만,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역시 인간이다. 신처럼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 신이 아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존재가 창조자 입장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피조물이 발휘하는 능력의 역설, 피조물이 이제 피노키오인데, 이 피노키오가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처럼 뭔가 이제 실수를 한다든지 절제를 하지 못해서 그것이 오히려 피노키오를 더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앞뒤가 맞지 않은, 능력이 점점점 더 훌륭해지면 더 긍정적인 결과가 일어나야 할 텐데 오히려 그 능력으로 인해서 더 곤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상황, 요거를 역설이라고 볼 수 있겠다. 피노키오의 의지가 초래하는 역설적인 상황, 요거는 피노키오가 인간화되고 피노키오의 인간화, 그리고 능력을 가질수록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지 못하면 능력 가질수록 그것이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 문제 발생시킨다. 거짓말하거나 장난이 매우 심하다거나 뭐 이런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거짓말하고 말썽 부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서로 모순이다. 능력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렇지 않고 능력은 더 점점 좋아지지만 오히려 그것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 요거 역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다. 역설. 인간을 닮아가는 피조물의 의미 해서 인간이 되어가는, 인간과 비슷해지는 인간이 되는 것이 목표인 피노키오의 의미 등을 포착,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다. 포착, 눈여겨보다 이런 뜻이네요. 눈여겨 보아서 파악하다, 알아차리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작품이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미래를 은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요 문장이 이제 피노키오 이야기에서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 지점이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작품이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미래를 은유하고 있다라고 이 글쓴이는 해석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작품이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미래를 은유하고 있다 해서 피노키오의 모험 이야기는 피노키오의 모험 이야기하고 유사하다.
로봇공학의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미래,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미래가 유사하다. 과학의 미래 이렇게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피노키오 이야기는 21세기에 매우 중요한 철학적 과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피노키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21세기 이 로봇공학, 인공지능 이런 미래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이 피노키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매우 중요한 철학적 과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철학적인 의미로 연결짓고자 하는구나, 이 글쓴이가. 철학적 과제, 철학적으로 뭔가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피노키오 이야기와 로봇공학, 인공지능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한다. 그것은 인공생명의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해서 글에 이제 처음 초반에는 피노키오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인공생명의 철학 이야기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인공생명의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피노키오 이야기는 인공생명 이야기로 연결지을 수 있다. 이렇게 했네요. 어디가 이제 인공생명이랑 비슷한지 좀 더 봐야겠습니다. 볼게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인공지능연구소 소장 로드니 브룩스는 로봇공학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으로 이 로봇이 빠르게 인간을 닮아간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로드니 브룩스라고 하는 로봇 과학자, 로봇공학 인공지능 연구소 소장이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네요. 권위 있는 사람의 견해를 인용했다. 견해, 발언, 인용했다. 로드니 브룩스. 로봇공학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빠르게 인간을 닮아가고 있다. 그 대상이 인간이다. 로봇이 빠르게 인간을 닮아간다. 이게 로봇공학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대요. 로봇공학의 본질. 공학의 본질은 로봇과 인간이 유사해지고 있다는 거, 비슷해지고 있다. 그것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점을 강조했대요. 다시 말해서 로봇의 진화는 로봇이 점점 발전한다. 점점 더 능력이 뛰어나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은 인간 되기를 목표로 한다. 뭔가 능력이 더 좋아졌어 라는 것은 인간과 거의 비슷해. 정말 굉장히 더 많이 비슷해졌어. 라고 보면 이제 진화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가장 이제 최고의 진화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래서 이 로봇을 대상으로 인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다. 이 로봇이 거의 인간과 흡사해지는 것이 얘의 가장 끝끝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정말 계속 발전을 해 나가다 보면 인간과 거의 정말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한 그런 상황이 올 것이고, 그러면 그 대상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좀 생각을 해둬야 되지 않을까, 요렇게 글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앞으로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로봇이 진화를 해서 로봇이 발전하고 또 진화를 해서 인간과 비슷해졌을 때
거의 유사해졌을 때 그때는 인간과 완전히 달라 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수준까지도 로봇이 진화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고, 그러면 인간에게 부여하는 그런 권리를 이 인간과 거의 흡사한 로봇에게도 원래 생명체가 아니었지만 생명체와 거의 비슷한 이 로봇에게도 인권 부여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고민하게 될 미래에 대해서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권. 미래에 그런 날이 올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는 로봇공학과 뗄 수 없는 것이 곧 인간학이라는 것을 뜻한다. 로봇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결국에 이 로봇의 목표인 인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과 같다. 어떤 요소가 있으면 인간이라 할 수 있는지, 그 대상인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두어야 인간과 비슷하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곧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인간적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원인으로 작용한다. 불러일으킨다. 원인으로 작용한다. 어떤 결과를 발생시키다. 이런 뜻이고, 어휘. 네, 로봇에게 인간적인 위상과 또 인간적인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던진다. 그죠? 그래서 인간과 어느 정도 비슷해지면 로봇에게 인간적인 위상, 인간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될까?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될까? 얼마만큼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 모든 것은 알고 오면 처음에 그 시작이 철학이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대상이었지만, 그것이 점차 그런 고민의 끝에 법적으로 뭔가 어떤 항목으로 규정을 해두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의식으로 번져나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아마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거다라는 거예요. 인공생명의 철학은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21세기를 넘어갈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결론 지어놓고 또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인권 부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미래가 분명히 올 것이니 마치 숙제하듯이 요거를 미리 고민하고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것이 처음에는 철학적인 거, 굳이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이게 나중에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의식이 형성돼서 법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사회 구성원들끼리 서로 합의하에 같이 공유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 것으로까지 번져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되게 추상적이죠. 대상이 인간인데 인간과 이제 로봇이 점점 비슷해져. 그래서 이 로봇에게도 인권을 부여해야겠어. 그러면 인권을 부여할 때 인권 부여 하자라고 하면, 그러면 또 얼만큼 해야 되냐? 어느 정도의 인권 부여 해야 되냐? 해서 서로 막 철학적으로 고민을 나눌 수가 있을 거래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처음에는 숙제하듯이 이거를 정리를 해야 로봇과 이제 같이 함께 이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고민이 필요해가지고 철학적으로 처음에는 과제로 서로 의견을 막 나누겠지만, 점점점 그것이 공론화가 되고 사람들 사이에 이제 어느 정도 합의 지점이 찾아지게 되면 법으로서 규정을 딱 해놓자 이렇게 될 것이고, 사회 구성원들끼리 서로 어느 정도 또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상황으로 아마도 번져갈 것이다 라고 짐작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미리 생각해 두지 않으면 이제 21세기 다음 세기가 되었을 때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그때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철학적인 과제로 철학적인 고민 과제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법적 정리가 돼야 될 거고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공유된 사회 구성원의 합의 의식 형성으로 아마 이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과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인정할지에 대해서 철학적인 고민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법적인 것, 사회학적인 과제 이런 것들로 아마 점점 영역이 넓어질 것이다. 꼭 해결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과제와 같은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풀어야 될 그런 고민이 이 인공지능에 대한 고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노키오도 빠르게 사람을 닮아간다. 로봇이 빠르게 인간을 닮아간다.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겠네요. 피노키오의 모험 이야기에서도 피노키오가 빠르게 사람을 닮아갔었어. 이제 요거를 갑자기 피노키오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아마 우리가 지금 요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요거의 힌트를 피노키오 이야기에서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제페토 할아버지가 여기서는 우리 인간이 되겠네요. 인공지능을 개발한 그 인간에 대응되는 인물이 피노키오 모험에서는 제페토 할아버지야. 이 할아버지가 피노키오의 몸을 다 만들기도 전에 예를 들면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 인공지능을 개발한 우리 인간과 유사한 입장이 이제 제페토 할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몸은 피노키오의 몸이다. 피노키오의 몸인데, 피노키오의 몸. 근데 얘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로봇과 유사하다. 관계를 보면 근데 얘가 몸이 다 만들어지기도 전에 장난을 시작하더니 요거 인간적인 모습이네요. 인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더라. 인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더니 얘가 이제 능력이 더 훌륭해졌어. 능력이 점점 더 이제 올라가. 그랬더니 다리가 완성되자마자 집을 뛰쳐나가 말썽을 부린다 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창조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피조물 피노키오의 모습이다 해서 능력의 역설, 능력이 점차 더 훌륭해지자 이게 뭐 할아버지에게 뭐 도움이 꼭 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능력이 뛰어나질수록 좋아질수록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 게 이치에 맞는 합당한 그런 상황일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능력은 더 훌륭해졌지만 그 결과가 더 나쁘더라. 얘가 막 통제를 못하고 이제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서 말썽을 부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 그래서 원인과 그리고 그 원인의 결과가 서로 모순되는 맞지 않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제시가 됐습니다. 능력이 뛰어나지자 그 결과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거. 의지를 가지게 되면서 통제를 벗어나 막 이제 뭔가 문제를 일으키더라.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끌리기도 하지만 유혹을 뿌리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해서 인간과 유사한 모습을 또 보여주네요. 유혹에 끌리기도 하지만 스스로 그것을 뿌리치려고 노력하는 모습 해서 인간의 모습에 점차 더 가까워지고 있다. 피노키오가 인간화
되어간다 해서 인간도 역시 실수하지만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요소까지도 이제 예를 들면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갖추게 된다면 피노키오가 그러했던 것처럼 인공지능도 또 우리 로봇도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면 어떨까 하고 이제 피노키오는 인공지능 로봇의 모습이다 라고 계속 연결 지으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는 만큼 자유의 역설 또한 뼈저리게 경험한다. 이게 이제 또 역설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됐는데 자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 더 좋아야 하는데 자유가 점점 더 많아질수록 오히려 절제를 해야 하고 절제해야 할 것들이 늘어나고 꼭 좋지만은 않더라.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 늘어나는 그러한 역설적인 상황, 자유가 꼭 좋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역설 또한 뼈저리게 피노키오가 경험하게 된다. 능력이 훌륭해진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만큼 책임질 일이 많아지고 인간이 그러한 것처럼 이 피노키오도 또 인공지능 로봇도 아마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인간에 가까워질수록 인간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책임도 커지고 절제해야 될 것도 커지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이 인공지능이 또 피노키오가 경험을 했다. 욕심이 지나쳐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후회하기도 한다. 이게 모두 인간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네. 욕심도 얘가 느끼게 되고 또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점점 더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피노키오 인간적인 감정 모습 더욱 유사해진다. 보통의 사람들처럼 희망의 기만만큼이나 고뇌의 결실 또한 체험한다. 그래서 희망의 기만, 희망에게 속았다. 그죠? 희망을 많이 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실망도 커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희망의 기만, 인간답다. 인간이 겪을 만한 그런 경험, 고뇌의 결실, 깊이 고민하고 그 결과 뭐 성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체험을 하게 된다. 더 인간다운 모습을 점차 많이 가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늘었다, 줄었다 하는 자신의 코처럼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기만이란 단어의 뜻은 남을 속여서 넘기다 이런 뜻이네요. 속이다.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자신의 코처럼 거짓말하는 것이 이제 피노키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갈등하는 것도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욕심, 실수, 후회, 희망의 기만, 희망을 품었다가 실망하는 것, 희망, 기대가 클수록 기대를 가졌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실망감 그런 것들도 경험하고 않았을 때의 실망감, 배신감 같은 거 이런 것도 겪고 고뇌의 결실, 고뇌 또는 심리적으로 뭔가 이제 갈등, 내적 갈등을 통해서 결실, 성장하고 뭐 이런 것들 정신적으로 뭔가 성숙해지는 그러한 것들까지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 내적 갈등 하는 이런 모습, 이게 모두 이제 인간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네요. 다양한 인간적 고뇌를 겪으면서 인간의 모습을 점차 더 닮아가는, 인간에 더 가까워지는 피노키오의 모습들을 열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인간과 똑같아지고 싶다, 인간과 똑같이 되리라는 열망을 버리지 않는다. 이게 앞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인간 되기를 추구하는 것과 비슷하다. 호성아, 봐봐. 여기 인간 되기를 추구하는 것과 비슷하다. 언젠가는 인간과 똑같아지는 것,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로봇도 그러한데 이야기 속에서 피노키오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서 연결짓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 로봇과의 대응 관계 때문에 피노키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인간 되기를 추구하는 것과 비슷하다. 언젠가는 인간과 똑같이 되리라는 그런 열망을 이야기 속에서 피노키오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로봇이 인간 되기를 추구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 네, 이렇게 결국 피노키오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인간처럼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그렇게 이제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국 꼭두각시가 아니라 진짜 어린이가 되었어요 라고 해서 스스로 사고하고 행위하고 주체적인 존재가 됐다. 인공지능도 로봇도 언젠가 이런 모습으로까지 진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야기 속에서는 이렇게 이제 작가가 콜로디 작가가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래서 결국 사람이 되었다, 착한 어린이가 된다. 요거는 이제 인공지능 로봇의 인간되기 성공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인간되기 성공. 마지막에 완전히 인간과 같아졌다. 인간되기. 그러니까 성공한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피노키오의 모험 이야기에서는 그래서 피노키오의 조물주인 제페토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해진다. 자신이 이제 창조한 그 피조물이 완전히 이제 성장을 했을 때, 완전히 진화를 했을 때 같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시가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한 인간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인간과 유사하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정말 인간에 완전히 똑같아졌을 때, 그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러해야 될까? 뭐 이러한 모습일까에 대해서 대응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인간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기 이제 꼭두각시가 아니라 진짜 어린이가 됐어요. 사고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자유의지를 지니고, 자유의지 인간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자유의지를 지니고 시련 극복하고 착한 어린이가 된 피노키오. 인간이 됐다. 착한 어린이가 된 피노키오. 인간되기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인간되기 성공.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인공생명의 철학 소제목의 내용이었습니다. 해서 피노키오 이야기와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피노키오가 점차 사람과 가까워졌던 것처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이제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우리의 이제 요 다음은 아마도 이제 인공지능에 적용을 해가지고 피노키오의 이야기랑 인공지능을 연결해서,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그런 그 과정, 미래는 어떠할까라는 이야기로 피노키오의 모험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대응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 착한 로봇 다음으로 보도록 할게요.